저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파란의 주인공 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제 MBC 그 뉴스 하이킥 신양식의 뉴스 하이킥 했으면 벌써 불러다가 정호택 돈봉투는 뭔 얘기야라고 이제 물어봤을 건데. 그 오송 참사 때는 많은 그리고 그 김영한 지사 건 관련해 가지고 그 다리 놓고 했던 그 같이 인터뷰 많이 했죠. 변호사님 그 MBC 하실 때 저희가 들어서 좀 감명 깊었는데 그 유가족들하고 네네네 오송 참사 유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고요. 네. 이번에는 여기서 만났으니까 같이 얘기하는 걸로. 정호택 의원은 또 어떻게 지냅니까? 일단 파란을 일으켰다고 하시면 오해받아요, 저는. 왜요? 예? 파란. 더 파란. 빨간. 얼굴이 빨가요. 붉으니까. 그래도 오늘 겁도 없이 상당부로 오셨네요. 여기 상당부 대성로 122번 길인데. 그 얘기는 안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좀 정호택 의원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시죠? 정호택 의원이요? 일단 공천 취소됐잖아요. 야인으로 돌아가신 거죠. 뭐. 아직 현직 그래도 국회 부의장님이시니까.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는 잘 알고 또 뒷얘기 궁금해 하잖아요. 어떻게 다 취재를 하게 됐느냐. 그렇죠.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우리 삐딱토크 이제 나오신 분들이 야 어떻게 면접 하루 전에 터뜨리냐.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본인이 돌려줬다 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그냥 갔어요. 그렇게. 반전이 몇 번 있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맨 처음 취재 과정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정호택 의원이 강하게 이제 정치 공작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이제 MBC 충북의 김대웅 기자를 지목을 해서 정치 공작 이걸로 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2월 5일 날 최초로 제보를 받았어요. 전화로 제보를 받았고 그 이전까지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소문이 좀 돌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가 나온다. 근데 이제 2월 5일 날 저한테는 왔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다음 날 6일 날 바로 만났죠. 거기에서 이제 영상과 메모지가 있는 거예요. CCTV 영상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지가 있어요. 네. 이건 뭔가 당연히 이제 이건 충분히 취재할 만한 상황이고 신속하게 해야 될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CCTV를 촬영한 사람으로 지목된 분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질의를 했죠. 그랬는데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긍정도 부정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저기 그 카페 주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뭔가 좀 있구나. 이제 확신을 기자로서의 했죠. 촉이 빡. 그 다음에 다만 거기서 또 이분이 마지막으로 돈을 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CCTV 영상은 사실은 그 자체가 이제 신뢰의 증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지를 못 믿는 건데, 일단 이분이 이제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다. 그래서 정호택 의원 쪽에 이제 바로 그 취재 질의서를 보냈어요. 그 메모장에는 한 이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줬다라고 메모 다 있는데, 있더만요. 근데 유독 CCTV가 있는 10월 1일자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고, 그렇죠. 이거는 아주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10월 1일자는 인정을 하는데, 당사자도 10월 1일자를 갖다가 인정했다는 거는 메모의 신빙성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전체 신빙성이 늘어나는 거죠. 일단은 전체.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근거 없는 허위의 것은 아니고 일정하게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고 그걸 마쳤을 때가 바로 설 연휴 하루 전이에요. 그래서 설 연휴 때 우리 다 쉬잖아요. 보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고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MBC 충북하고 공동 취재를 했기 때문에 보도 시점은 좀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2월 14일 날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이 공교롭게도 그 공천 면접이 있었던 날이죠. 그걸 뭐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그 변호사님은 서울에 그때 계셨을 거잖아요. 그 분위기. 근데 정호택 의원이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고 쭉 거의 한 달 쭉 갔잖아요. 그때는 서울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저거는 국민의힘 제가 봤을 때 이제 변호사로서 봤을 때랑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변호사로서 딱 봤을 때는 저건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수 즉시 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돌려줬다는 말이 정치적 해명일 수는 있겠으나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 공작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간 거고. 근데 돈을 받는 순간 이미 죄는 된 거예요. 물건을 훔쳤으면 훔친 순간 죄가 되고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양형에는 고려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예, 예. 아니 돌려주면 왜 그냥 한두 시간에도 줄 수 있잖아. 그럼 아니 그래도 받는 순간 이미 죄가 받는 성립이 돼요. 순간? 예. 오. 그래서 저거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이해를 구할 수는 있겠으나 저거 법적인 부분은 그 피해 나가기 어렵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거를 국민의힘이 버틸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저 정도 나왔는데 저거를 오히려 기자들을 고소고발하고 네. 아무리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우택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저걸 버틴다고? 저걸 버틸 수 있을까? 언제쯤 걷어들일까? 이제 이게 관심사였죠. 근데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버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너무 여기서- 신기했어. 거기서 내공이라는 게 이런 거고 정치 구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2월 15일 날 이제 갑자기 극적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 돈을 줬다고 하시는 그 사업가가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은 바로 돌려줬다라고 얘기했고 그 양반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인정했다, 돌려받았다라고 하고 정우택 의원한테 죄송하다. 그랬죠. 그리고 메모장은 거짓말이다. 메모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정우택 의원의 총 공세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 공작이라고. 예. 그 다음에 총 공세가 오는데 압박의 강도가 상당히 센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장에 이제 작성하신 그 사업가분은 전화가 이제 일절 안 되고. 그때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고 막 그랬죠. 얼마나 했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동의 없이 그 입원실은 출입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저도 좀 솔직히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발을 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도 바로 이제 명예훼손 이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착수를 한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수사의 타깃이 되는 핵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나는 본대로 취재한 대로 보도를 했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해야 되지? 약간 좀 이게 윤석열 이랬는데. 정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다 정우택 의원님 덕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가분이. 예. 왜 갑자기 전화도 그렇게 안 받던 분이 네. 완고하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우선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회유가 있었습니다. 회유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메모장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었다. 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 예. 회유 때문에. 예. 그러면 또 지금은 왜 또 말을 바꿨냐? 그게 또 중요하죠. 진실을 왜 말하게 됐냐? 그랬더니만 너무 겁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이라고 하는 그 부의장이고 오선 의원이고 근데 이제 겁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겁이 나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가 경찰에서 수사를 이제 부른 거예요. 예. 나오라고. 예. 그런데 이제 이후에 저희들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만 거기에선 고소장에서 이제 빼준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본인에 들어가 대해서는 있구나. 실제로 빼줬어요. 빼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고인인 신분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정확하게 참고인 신분인지 피해자인지. 허위 사실을 이렇게 이제 허위의 메모장을 작성하고 했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신분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 두렵기도 하고 두렵고 만약에 이게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세요, 7년 이하의 세.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급하게 변호사의 이제 조력을 받은 거예요. 그 변호사가 조력 쭉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에서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 된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정말 당신은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마 있었던 과정을 좀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했나 봐요. 이걸로서는 당신이 감출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증거물과 함께 그대로 진술해라. 그게 당신이 가장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적 처벌도 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일인데 네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변호사님 조언대로 진실을 밝히면 뇌물을 이렇게 건네준 뇌물을 공여한
이 죄만 받으면 되는데 자칫하면 그 말을 한번 바꿨던 걸 계속해서 쭉 밀고 나가면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가 되고 그거는 굉장히 죄가 중합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쪽에서 회유 내지는 협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유까지는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회유에 넘어가서 본인이 정우택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사태 심각성을 알고 그제서야 아시게 된 거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제 출두하면서 기자회견을 해서 하셨지. 저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수사기관에 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그걸 찾아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한테도 제공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정말 전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1차로 공개한 건 86개인데 아직 공개하지 않은 파일들이 더 있긴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예. 오. 그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예, 추가로 한 20개 정도 거의 뭐가 있는데. 남았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군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근데- 정우택 의원께서 빨리 우리 그 MBC 충북하고 김남균 기자, 박대훈 기자인가요? MBC 충북 김대훈 기자. 피고소 두 선수들이에요, 맨날 다. 예, 지난번에도 저 피고소 당한 거 들었어요. 아, 예. 지난해는 저기 뭐 테러 사주. 테러 사주. 테러 테러 사주. 사주. 어쨌든 정우택 의원님께서 빨리 고소 고발을 취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는 이제 안 그래도 그럼 무고죄 되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게 예. 아무리 언론이라고 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다가 뭐 이렇게 피소를 당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계속 당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고죄를 원래 무고죄는 저희들이 이제 고소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혹시 이것이 무고죄인가는 검찰이 그 당연하게도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를 적극적으로 또 저쪽이 그 무고하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다가 소를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무고죄는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엄한 죄고요. 저도 제가 이제 세 분의 변호사한테 다 조력을 받았는데 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네. 무고죄 성립 저기는 본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는 거예요. 허위임을 알고 고소하셨잖아. 네, 이거는 왜냐하면 수사를 통해 최종 확인이 되겠지만 예, 예. 네, 이미 뭐 증거는 차고 넘치는 거고. 그러니까 허위임을 알고 알고 고소했다라고 볼 자, 만한 여기에다가 정황이 많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하죠. 이분이 이제 또 후보자였잖아요. 예. 그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또 아유, 공표하셨잖아요. 그 선거법상도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를 정치 공작범으로 몰았잖아요. 저의 명예훼손. 명예가. 명예훼손. 야, 네. 무고, 명예훼손,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네. 그냥 그거는 대충 봐도 우리가 3개인데? 변호사님까지 네 분한테 지금 조력을 받고 계시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있어요? 또 있어.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이제 청주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우리 당은 민주당보다 아주 현격하게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높은 이 저기를 기준을 가지고 있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기 하면 가차 없이 이틀도 걸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린 결단한다. 자, 그런데 정우택 후보를 보자. 아직 드러난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유 중에서 하나로 뭐냐면 이걸 첫 보도한 신문사가, 그러니까 첫 보도한 신문사는 저희거든요. 네. 신문사가 이 기사가 잘못됐으니까 기사를 삭제했다. 뭔가 사실이 아니고 잘못 보도를 했으니까 오죽하면 저희도 삭제를 하지 했겠냐. 않았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삭제를 하지 않았어요. 허위사실이네. 허위사실을 네. 공표했네. 근데 정우택 의원은 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왜 그 돌려줄 거면서 왜 주머니에 이렇게 쳐 넣어가지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바로 그날 고소했고. 명예훼손으로 또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으로 정우택 후보가 고발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우택 후보는 지금 편안히 뭐 자기는 분개하시겠죠. 공천까지 받았다가 취소됐으니까 분개하시고 계실 텐데 그렇게 분개하고 계실 게 아니라 빨리 사과하고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이 과정에서 저는 뭐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매우 많고 민사상으로도 명예훼손 받은 부분들이 우리 김남균 기자도 그렇고 충북인 뉴스. 충북인 뉴스도 그렇고 MBC 충북도 그렇고
진심 어린 사죄와 돈으로나마 금전으로나마 이 다친 마음을 위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본인이 앞으로 인간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했다. 인간적으로 더 자기 바닥을 보여주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세요, 정 의원님?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정 의원이 이제 공천 취소됐고 공천무효가 또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충북 특히 청주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이 정우택 의원 이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이 선거에 영향을 좀 아무래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수치로 보는 거는 판이 뒤집혔던데요? 아, 그냥 이건 뭐 제가 네. 현장에서 느낀 게 아니라 여론조사가 쭉 나오는 걸 보니까 충북이 야당이 상당히 어렵게 선거를 치르고 있었는데 그 정우택 의원 돈봉투 사건 그리고 공천 취소가 네. 되고 나니까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판이 흔들렸다라고 보이던데요? 어때요? 그러니까 상당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지지율 차이가 컸고 그걸 좀 제가 자세히 네, 말씀드리면 2월 14일 날 보도를 했는데 2월 13일 날 여론조사 꽃에서 그때는 아직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을 네, 텐데 네. 정우택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강일 이번에 이제 공천이 됐죠. 이 후보 둘 다 나왔어도 정우택 후보가 한 18%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무지막지했네. 그리고 이제 그 2월 13일, 그다음에 2월 14일 날 저기 이제 보도가 되고. 했고, 그다음에 3월 15일, 16일 그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공주파 3사하고 3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이강일 후보가 한 17에서 20%. 이거는 아이고. 정우택 후보 혹은 그 국민의힘 후보로 정우택 그다음에 지금 공천을 받은 서승호 후보 둘 다를 가정을 했을 때 했는데 17에서 20% 격차로 이긴 걸로 나왔거든요. 앞서는 걸로. 한 40%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오늘 내일로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으니까 네, 또 네. 중간 성격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판은 흔들렸다. 판은 흔들렸다. 그리고 거기 또 대체 그 다른 선수가 또 들어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죠? 네, 네, 네. 그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이 이번 선거에 결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가 지역에 이제- 네. 또 변수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중앙 정치에서는 대통령과 우리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 또 사라진 분이 한 분 계시죠. 김영환 지사. 지사님? 네. 또 왜 지금 갑자기 김영환 지사를 거론하신 이유는? 이제 안 보여요? 또 시간이 왔잖아요. 등장하실 시간이 왔어요. 선거 끝나고 아니요. 아니? 3월 27, 8부가 그 시기는 매년 공직자 재산 공개 신고한 것이 드러나는 타이밍이에요. 야, 어떻게 네. 바뀌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그 서울 그 북촌 한옥 그 네. 매매와 그 관련된 재산 내역. 네. 그걸 이제 이번에 어떻게 신고하느냐? 네네네. 이제 야. 그게 이제 요 타임에 공개가 돼요. 그래서 아우. 김영환 지사가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는 언론에도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우리 김영환 도지사 리스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전긍긍하고 계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등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등판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쉴 날은 없으시겠습니다. 네. 3월 말에 또 우리가 선거가 4월 10일이니까. 그죠. 그 영향을 이제 어느 정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네. 다시 또 타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김남균 기자 제가 TBS에서 신장개업 할 때도 인터뷰를 하고 또 신장개업 뉴스 아이킥 MBC에서 할 때도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느낀 건데 실은 지역 언론, 지역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 김남균 기자 보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요. 정말로. 지역 언론과 지역 미디어가 시사 미디어나 이렇게 우리 테이 같은 소셜 미디어 테이 같은 지역 미디어나 지역 언론이 감시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다 넘어가는 일입니다. 다 쓱쓱쓱쓱 넘어가고 그런 부정과 부정이 한 사람들이 그냥 예전의 힘과 감투로 밀어붙이고 국민들은 그렇게 짜여진 진실을 비추는 언론이 아니라
겉핥기식 언론에 드러난 그분의 겉모습만 보고 또 선택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깊이 골마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적어도 충북에서는 충북인 뉴스나 또 소셜미디어 테이 같은 시사 유튜브에서 들여다보게 하잖아요. 전 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소셜미디어 테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시 멋있습니다. 청주가 낳은 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고백하건데 저도 김남균 특종 기자의 기사를 뭐 그냥 따라가고 그거를 계속 백업하는 역할만 했는데 칭찬은 제가 많이 받았어요. 야, 이 소셜 미디어, 인터넷 신문이 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충북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 20년을 했던 사람이 공천이 취소됐잖아요. 네. 대단하다. 그럼요. 언론의 지형이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김남균 기자의 그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사람들은 저는 이제 잘 따라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또 가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정치적인 얘기도 했고 지역 얘기도 했고 다 했습니다. 지금 청주는 얼마 만에 오셨어요? 저 이틀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오원근 뉴스 변호사님 읽기하느라고 잘 못 오셨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잘 못 왔죠. 그때 이제 부모님 뵈러 좀 왔다 갔다 했던 거고 또 지난 연말 연초에 어머니 아버님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그때는 이제 매주 내려와서 병원에 계셔가지고 그랬고 며칠 전에는 이제 이틀 전 지금 녹화 기준으로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틀 전에 오원근 변호사님 출판 기념회에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왔죠. 그래서 실은 친구들도 보고 싶고 청주 내려오면 그런데 부모님 얼굴 뵙고 가기 바쁘고 뭐 행사 있으면 행사장 찍고 가기 바쁘고 해서 아유 많이 친구들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해요. 미안해. 좀 봐줘. 이제 그래서 청주도 이번 걸 보면 뭐 수도권 민심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가지 않느냐. 아이고 대단한 역할들을 하시고 계세요. 선거도 상당히 경량의 분위기에 입사했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충북 정치를 위한 뭐 고언이랄까. 제가 고언을 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뭐 다만 이런 지역 발전들 포함해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치가 매일 국민들에게 욕 먹고 뭐 조롱당하고 하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법과 제도, 그다음에 예산 배분, 우리 사회에서 그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고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은 정치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반영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검찰 독재 조기 종식하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이 진짜 마그마가 바깥으로 용암이 분출되듯이 지금 분출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그걸 목표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공천되고 하는 걸 보니까 세대 교체의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대전 충청, 특히 충북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을 첫 번째로 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깊숙이 조금 나란 일 제대로 하는 그런 정치인이 우리 고장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이번 총선이 그런 세대 교체와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충북에서 키워나가는 그런 총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예상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대의 복병은 그냥 염장 대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파가 우리 이제 생활 물가, 장바구니 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제 서민들 있잖아요. 염장을 질렀어요. 이건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성격은 심판론이 불 텐데 어떤 심판론이 불 거냐. 둘 중에 하나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 불 거냐, 야당 심판론이 불 거냐, 결론은 둘 중 안에 하나인데 사실 밑바닥에서 보면 지금까지 싸워왔었던 뭐 검찰 독재냐, 뭐에 대한 심판이냐 이런 프레임보다 남아있는 기간에 사실은
이 우리 이제 시민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가장 그 뒤흔들 거는 장바구니 물가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장바구니 물가 심판 선거가 될 거다. 요즘은 마트 갔다 오면 야당 된다 그래요. 마트 갔다 오면 야당 된다고 하고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어제 제주에서도 드렸는데 극단적인 뭐 저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조국혁신당을 보고 극단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극단주의 세력인지 정말 묻고 싶고요. 좌파니 우파니 그 뭐 극단적으로 사실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서서 좌파 우파 이념 논쟁 맨날 종북 좌파 이야기하고 자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을 아까 우리 김남규 기자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좌파 우파 이념 노름을 할 게 아니라 대파 걱정부터 하시라. 제가 대파 얘기를 저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저 오송에서 대파 농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우리 오송 수해가 크게 났잖아요. 그렇죠. 저희 형님이 입은 피해액이 농작물 이제 그 다년생 작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입은 피해액이 한 5억 정도가 돼요. 근데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아요. 못 받은 상태에서 그나마 살겠다고 이제 계속해서 또 지어오셨던 대파를 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대파 값이 있잖아요. 최소 얼마 정도의 시장가가 형성이 돼야 되냐? 2,000원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산비 건져가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875원이 적정가다. 합리적이다. 이거는 농민들 있잖아요. 사실 죽으라는 속을 얘기지. 후벼 파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875원의 대파를 딱 보여줬는데 우리가 접하는 시민들이 이제 소비자로서 마트에 가면 4,000원이거든요. 4,000원, 5,000원 해요. 이거는 농민도 죽이고 소비자도 죽이고 두 번 죽이는 있잖아요.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생에 접근하면 그리고 이런 태도가 된다면 저는 여당은 참패할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파 정부. 때문에 대파될 거다. 그렇군요. 이미 국민들은 이제 마음속에 염장질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연장 대파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네. 아쉽게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나와주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수석 대변인 그리고 김남겸 충북인 뉴스 편집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